68세. 검은 벤틀리에서 내리며 고향 마을을 바라본다. 40년 전과 달라진 풍경이지만 여전히 정겨운 시골 마을의 모습이 그대로다. 이곳에 40년 만에 돌아온 내가 찾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세주는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바라본다. 시계 뚜껑을 열자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시계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씨가 희미하게 보인다. 영원히 사랑해 마이너스 화영. 그의 눈빛이 흔들린다.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에서 뛰어노는 12살 소녀가 눈에 띈다. 유나다. 그녀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화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 세준이 다가가자 유나가 그의 손목시계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뜬다. 할아버지 시계가 할머니 시계랑 똑같아요. 세준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다. 소녀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가 말하는 할머니의 시계란 무엇일까? 세준은 무릎을 굽혀 소녀와 눈높이를 맞춘다. 내가 말하는 할머니 시계는 어떻게 생겼니? 유나는 손짓을 하며 설명한다. 금색이고요. 뚜껑이 열리는데 안에 글씨도 있어요. 할머니가 정말 소중하게 보관하시거든요. 세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혹시 그 사람이 아직도 이곳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40년 전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떠났던 그 사람이. 세준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린다. 할머니가 어떤 분이시니? 유나는 천진하게 대답한다. 이화영 할머니예요. 예전에 음악 선생님이셨대요. 정말 예쁘시고 노래도 잘 부르세요. 세준의 얼굴에 충격이 스친다. 화영, 이화영.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이야.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쓴다. 유나가 다시 말한다. 할아버지도 할머니 알아요? 할머니가 가끔 옛날 이야기할 때 세준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시거든요. 세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 그는 시계를 꽉 움켜쥔다. 유나가 궁금한 듯 묻는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세준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음을 깨닫는다. 40년 동안 억누르고 살아온 그리움과 후회가 소녀의 한마디에 터져 나온다. 괜찮다. 유나야, 할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다. 유나는 작은 손으로 세준의 큰 손을 잡는다. 할머니 집에 가볼래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세준은 고개를 젓는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40년 전 그가 저지른 일들, 약속을 어긴 것들이 떠오른다. 하지만 유나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열린다. 유나야, 할머니께 할아버지가 왔다고 말하지 마라. 약속할 수 있니? 유나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왜요?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텐데요. 할아버지가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 세준의 말에는 40년간 쌓인 무거운 마음이 담겨 있다. 유나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이지만 고개를 끄덕인다. 세준은 마을을 둘러보며 생각한다. 화영이 정말 이곳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녀가 아직도 자신을 기억한다면 세준은 혼자 마을 뒷산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곳은 40년 전 화영과 함께 자주 올랐던 곳이다. 산 중턱 벤치에 앉아 회중시계를 다시 꺼내든다. 시계 바늘이 오후 3시를 가리킨다. 40년 전 바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화영과 마지막 약속을 했었다. 1년만 기다려줘. 서울에서 사업 안정시키고 꼭 돌아올게. 그때 결혼하자. 화영은 그때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었다. 약속해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세준은 돌아오지 않았다. 사업은 예상보다 잘 풀렸고 서울 생활에 적응하면서 점점 고향이 멀어졌다. 그리고 2년 후 사업가 딸과의 정략 결혼 제안이 들어왔다. 세준은 결국 현실을 택했다. 화영에게는 편지 한 장만 남겼다. 미안하다. 행복하게 살아라. 짧고 차가운 편지였다.
그 후로 40년간 화영 소식을 끊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그녀가 살아 있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아내와 갈등을 겪을 때도, 아이들이 성장할 때도 화영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세주는 주먹을 꽉 쥔다. 그때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돈과 지위를 택했을까? 화영과 함께라면 비록 가난했을지언정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40년 결혼 생활이었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다. 서로 필요에 의한 결합이었을 뿐이다. 아이들도 이제 모두 독립했고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 세주는 깨달았다. 인생의 마지막에서야 깨달았다. 진정한 것은 사랑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놓친 그 사랑이 바로 화영이었다는 것을. 산 아래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다. 유나의 목소리도 섞여 있다. 세주는 다시 시계를 바라본다. 40년 전 화영이 선물한 이 시계가 아직도 정확히 돌아가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 마치 그녀의 사랑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처럼. 세주는 결심한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40년 늦었지만 그녀에게 진심을 전하겠다고.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서울에서 온 전화다. 회장님, 다음 주 이사회 참석하셔야 하는데요. 다음 주는 안 된다. 좀 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안건이. 세주는 전화를 끊어버린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세주는 천천히 산을 내려온다. 마음속으로 화영의 이름을 불러본다. 40년 만에 부르는 그 이름이 이상하게 달콤하다. 소녀의 가족 이튿날 아침, 세주는 마을 슈퍼마켓에서 유나를 다시 만난다. 유나는 할머니 심부름으로 장을 보러 나온 것이다. 할아버지. 어제 그 할아버지 맞죠? 유나가 반갑게 인사한다. 세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그래, 유나야 할머니 심부름이구나. 네. 할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장 보고 있어요. 세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다.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며칠째 누워 계세요. 엄마도 걱정하고 있어요. 그때 슈퍼마켓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온다. 45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다. 유나가 손을 흔든다. 엄마, 세주는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힌다. 화영의 모습이 그대로 어려 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선. 20대 화영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미래가 유나에게 다가온다. 유나야, 장보기 다 했어? 네, 엄마. 이 할아버지가 어제 본 그분이에요. 미래가 세준을 바라본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친다. 마치 어디서 본 것 같다는 표정이다. 세준도 당황한다. 이 여성이 화영의 딸이라면 혹시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 가능하다. 자신이 떠난 후 화영이 아이를 낳았다면. 미래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세준입니다.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녀는 그 이름을 알고 있다. 어머니 화영이 때때로 중얼거리던 그 이름을. 어머니가 가끔 시계를 보며 눈물 흘리던 그 이름을. 미래는 감정을 추스르려 애쓴다. 저는 장미래입니다. 유나 엄마고요. 장미래. 성이 장씨다. 세준의 심장이 뛴다. 혹시 정말 혹시. 유나가 천진하게 말한다. 엄마,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알고 있대요. 할머니 이름도 알고 있어요. 미래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녀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다. 어머니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다. 단지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졌다고만 했다. 세준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미래 씨, 혹시 댁 어머니가 이화영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따님이. 세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미래도 무언가 직감한 듯 입술을 깨문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유나만 모른 채 방긋방긋 웃고 있다. 미래가 먼저 입을 연다. 할아버지,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아니다. 세준이 단호하게 거절한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미래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45년간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를 알 것 같았는데. 세준은 급히 자리를 뜬다. 그럼 먼저 가보겠다. 미래와 유나를 뒤로 한 채 서둘러 슈퍼마켓을 나선다. 미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든다. 유나가 묻는다. 엄마, 할아버지, 왜 그래요? 표정이 이상하셨어요. 미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유나야, 어른들 사정이 있나 보다. 하지만 미래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세준은 마을 한복판 작은 여관의 방을 잡았다. 40년 전에는 없던 여관이다. 방 안에서 혼자 회중시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시계 속 화영의 글씨가 여전히 선명하다. 그때는 정말 영원할 줄 알았다. 세준은 자신의 지난 40년을 되돌아본다. 서울에서의 성공한 사업, 큰 집, 비싼 차, 명품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공허했다. 진정한 행복은 없었다. 아내와의 결혼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필요에 의한 결합일 뿐 사랑은 아니었다. 아내도 알고 있었다. 남편의 마음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차갑게 굴었는지도 모른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버지로서의 의무는 다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없었다. 늘 마음 한편에는 화영이 있었고 그녀에게 돌아가지 못한 후회가 있었다. 세준은 창밖을 바라본다. 저 멀리 화영이 살고 있다는 집이 보인다. 유나가 가리켜준 방향이다. 작은 한옥집이다. 40년 전 화영이의 집도 저런 모습이었다. 그는 시계를 꽉 쥔다. 이 시계가 40년간 자신의 죄책감을 상징했다면 이제는 용기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화영에게 돌아갈 용기, 진실을 말할 용기, 사과할 용기의 상징으로. 세준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40년 전에 썼어야 했던 진짜 편지를. 화영아, 40년이 흘렀다. 나는 그동안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너를 잃었기 때문이다. 너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느냐. 나는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았다. 너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정략 결혼을 택한 것을. 이제 와서 변명하고 싶지 않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겁쟁이였다. 사랑보다 현실을 택한 겁쟁이였다. 편지를 쓰다가 손이 떨린다. 4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온다. 세준은 편지를 구겨서 버린다. 편지로는 안 된다. 직접 만나서 말해야 한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난다. 똑똑똑. 할아버지, 유나예요. 세준이 문을 열자 유나가 서 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다. 할머니가 아프시지만 할아버지 드시라고 도시락 싸주셨어요. 세준은 놀란다. 화영이 자신을 위해 도시락을? 할머니가 직접? 네. 할머니가 옛날 친구 같다고 하시면서 정성껏 만들어주셨어요. 세준의 가슴이 뭉클해진다. 40년이 흘렀지만 화영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다. 유나가 도시락을 내밀며 말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뒷산 벤치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세준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뒷산 벤치. 40년 전 마지막 약속을 했던 바로 그 장소다. 화영이 기억하고 있었다. 유나야,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니? 네. 할머니가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다고 기뻐하셨어요. 세준은 유나의 손을 꽉 잡는다. 고맙다. 유나야, 할머니께 꼭 나가겠다고 전해다오. 유나가 돌아간 후 세준은 도시락을 열어본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들어있다.
40년 전 화영이 자주 만들어주던 바로 그 반찬들이다. 세주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는다. 40년 만에 먹어보는 화영의 손맛이다. 오후 2시. 세주는 뒷산 벤치로 향한다. 40년 전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다. 하지만 그의 심정은 전혀 다르다. 그때는 이별을 고하러 왔지만 이번에는 재회를 위해서다. 벤치에 앉아 기다린다. 시계를 보니 2시 10분이다. 화영은 항상 약속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혹시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2시 15분 산 아래에서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세준의 심장이 빨라진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진정하려 한다. 2시 20분 드디어 그녀가 나타난다. 이화영 66세.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답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화영이 먼저 입을 연다. 세준아. 그 한마디에 세준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40년간 쌓아 올린 성공도, 자존심도 모든 것이 사라진다. 화영아, 세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화영은 천천히 벤치에 앉는다. 40년 전 그들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세준도 옆에 앉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50cm. 하지만 그 사이에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가로놓여 있다. 화영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많이 늙었지? 세준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다, 여전히 예쁘다. 화영이 쓸쓸하게 웃는다. 거짓말 거울 보면 할머니가 보여. 내게는 여전히 20살 화영이다. 세준의 진심이 담긴 말에 화영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을을 내려다본다. 40년 전과 달라진 풍경이지만 그들의 추억은 그대로 살아있다. 화영이 가방에서 시계를 꺼낸다. 세준이 40년 전에 선물한 그 시계다. 나도 가져왔어. 세준도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낸다. 두 시계가 나란히 놓인다. 40년 동안 각각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시계는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계를 봤어. 너를 기다리면서. 세준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미안하다. 화영아, 정말 미안하다. 왜 안 왔어? 왜 편지 한 장으로 끝냈어? 화영의 목소리에 40년간 쌓인 원망이 서려 있다. 세준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변명하고 싶지 않다. 내가 겁쟁이였어, 사랑보다. 돈을 택한 겁쟁이였어. 그럼 지금은? 지금 와서 뭘 원하는 거야? 화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세준이 고개를 든다. 용서받고 싶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40년이 늦었어, 세준아. 알고 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내 인생에서 진짜 사랑은 너뿐이었어. 화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온다. 세준도 함께 운다. 두 노인이 벤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40년간의 그리움을 쏟아낸다. 화영이 떨리는 손으로 세준의 손을 잡는다. 40년 만의 스킨십이다. 세준아, 나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세준이 화영을 바라본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하다. 뭔데, 화영아? 화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미래가 네 딸이야. 세준은 화영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다. 미래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충격이 크다. 내 딸이라고? 네가 떠난 후 2개월 뒤에 임신한 걸 알았어. 그때는 이미 너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 화영의 목소리가 떨린다. 40년간 혼자 감춰온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다. 세준은 머리를 감싼다.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니. 그것도 45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 왜 말하지 않았어? 무슨 소용이 있어? 넌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했는데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고? 화영아, 내 진짜 인생은 너와 함께 있을 때였어. 세준이 소리를 지른다. 40년 만에 터져 나오는 절규다. 화영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나도 힘들었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주변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아?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내가 혼자 감당했구나. 세준이 화영의 손을 꽉 잡는다. 두 사람 모두 오열한다. 40년간 쌓인 원망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 화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미래는 정말 착한 아이야. 고생 많이 했어.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놀림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자랐어. 내가 곁에 있어 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미래도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했어. 세준은 복잡한 심정이다.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온다. 45년 만에 딸을 알게 된 기쁨, 하지만 45년간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한 미래가 나를 받아줄까? 그건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미래는 원망보다는 궁금증이 더 클 거야. 화영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낸다. 어린 미래의 사진이다. 이건 미래가 5살 때 사진이야. 너 어릴 때와 똑 닮았어. 세준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본다. 정말로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아 있다. 눈, 코, 입 모든 것이 자신과 닮았다. 유나는 미래 딸이니까. 내 손녀지 미래가 일찍 결혼했는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지금은 나와 함께 살고 있어. 세준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딸도 고생하고 손녀까지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다. 자신이 40년 전에 내린 잘못된 선택이 3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화영아,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구나.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아니다, 지난 일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내가 책임질게. 너와 미래와 유나 모두 내가 책임질게. 화영이 세준을 바라본다. 40년 전 그 젊은 청년의 모습이 보인다. 비록 늙었지만 그때처럼 진지한 눈빛이다. 세준아, 40년이 늦었어.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중요해? 사랑하는 마음에 나이가 어디 있어? 화영아, 나와 결혼해줘. 세준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화영이 당황한다. 세준아, 정신 차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야. 그래서 어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랑할 권리 있어. 화영아, 40년 늦었지만 우리 약속 지키자. 세준이 무릎을 꿇고 화영의 손을 잡는다. 66세 할아버지의 프로포즈다. 화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40년간 기다려온 그 말이었다. 그날 저녁 화영은 미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집 거실에 앉아 어머니와 딸이 마주한다. 유나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집에 없다. 미래야, 엄마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뭔데요, 엄마? 미래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한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제 말해줄 때가 됐어. 미래의 눈이 커진다. 45년간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를 드디어 알게 되는 순간이다. 어제 만난 장세준이라는 분. 그분이 내 아버지야. 미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다. 어제 슈퍼마켓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라니. 정말요? 진짜 제 아버지세요? 그래, 40년 전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미래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다. 기쁨, 분노, 궁금증, 원망이 동시에 몰려온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아버지는 저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그분은 내가 있는 줄 몰랐어. 엄마가 말하지 않았거든. 미래의 분노가 폭발한다. 그럼 엄마가 숨긴 거잖아요. 제게는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었는데. 미래야, 그때 상황을 이해해줘. 그분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 소용이 있어요.
저는 45년간 아버지 없는 아이로 살았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미래가 울음을 터뜨린다. 45년간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화영도 함께 운다. 미안해, 미래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난다. 세준이다. 화영이 미래에게 미리 말해놓겠다고 했지만 기다릴 수 없었다. 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화영이 문을 연다. 세준아, 왜 이렇게 빨리? 기다릴 수 없었어. 딸을 만나고 싶어. 세준이 거실로 들어온다. 미래가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바라본다. 45년 만에 부녀 상봉이다. 세준은 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진다. 화영을 닮았지만 자신의 모습도 보인다. 특히 눈매가 자신과 똑같다. 미래야, 세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다. 미래는 대답하지 않는다. 복잡한 감정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세준이 미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미래야, 아빠가 미안하다. 45년간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미래의 차가운 말에 세준의 가슴이 찢어진다. 저에게 아버지는 없어요. 45년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미래야, 아빠는 내가 있는 줄 몰랐어. 알았다면. 절대 변명하지 마세요. 결국 저보다 돈을 택한 거잖아요. 미래의 분노가 폭발한다. 45년간 쌓인 원망이 터져 나온다. 세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딸의 말이 모두 맞기 때문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유나가 들어온다. 할머니, 왔어요. 유나는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당황한다. 엄마가 울고 있고 어제 만난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다. 왜 모두 울어요? 무슨 일이에요? 화영이 유나를 안는다. 유나야, 이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야. 네. 진짜요? 유나는 신기한 듯 세준을 바라본다. 세준도 손녀를 보며 미소를 짓는다. 천사 같은 유나가 이 무거운 분위기를 바꿔줄 것 같다. 할아버지. 정말 제 할아버지세요? 유나가 세준에게 달려간다. 세준이 유나를 안는다. 생전 처음 안아보는 손녀다. 그래, 유나야 할아버지야. 미래는 딸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하다. 유나만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너무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한 달 후 세준은 서울 집을 정리하고 고향에 정착한다. 큰 한옥집을 사서 화영과 미래, 유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어느 날 유나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세준과 화영, 미래가 모두 병원으로 달려간다. 밤새 유나를 돌보며 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진다. 유나가 잠든 사이 복도에서 세준과 미래가 대화를 나눈다. 미래야, 아빠가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지난 45년은 어떻게 할 건데요? 되돌릴 수는 없어.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다.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저는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와 놀 때 정말 부러웠어요. 미안하다, 딸아, 정말 미안하다. 세준이 미래를 안는다. 45년 만에 부녀 포옹이다. 미래도 아버지를 안으며 운다. 45년간 쌓인 서러움과 그리움이 해소되는 순간이다. 유나가 회복된 후 가족 모두 함께 뒷산에 오른다. 40년 전 세준과 화영이 약속했던 그 벤치에서 네 사람이 함께 앉는다. 세준이 회중시계를 꺼낸다. 유나야, 이 시계를 내게 주고 싶다. 정말요. 할아버지, 이 시계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지. 유나가 시계를 받아들고 신기한 듯 바라본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저 모두 이 시계처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 유나야,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세준이 화영의 손을 잡는다. 화영아, 40년 늦은 결혼식을 올리자.
화영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미래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한다. 엄마, 아버지 축하해요. 한 달 후 마을 교회에서 소박한 결혼식이 열린다. 68세 신랑과 66세 신부의 늦은 결혼식이다. 하객들은 모두 마을 사람들이다. 미래가 어머니의 들러리를 서고 유나가 꽃을 뿌린다. 목사가 말한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세준과 화영이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한다. 40년 늦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결혼식 후 새로운 집에서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는다. 유나가 시계를 보며 말한다. 할아버지, 이 시계 정말 신기해요. 40년 동안 멈춘 적이 없대요. 그래, 유나야, 진정한 사랑은 절대 멈추지 않는단다. 세준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정한 사랑으로 살겠다고. 화영도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미래는 아버지를 보며 생각한다. 비록 4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를 되찾았다는 것이 감사하다. 유나는 시계를 소중히 간직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이 시계처럼 자신도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네 사람의 저녁 식탁은 따뜻하고 행복하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충분히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두 깨달았다. 그날 밤 세준과 화영은 손을 잡고 마을을 산책한다. 40년 전에도 이렇게 걸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있을까요? 시니어 세대의 사랑도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